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타볼까 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자단 단체 시승인데요, 아이오닉5 타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 아이오닉5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GMP 플랫폼을 적용해서 본격 전기차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전기차들은 플랫폼은 내연기관 차들과 공유했던 차들이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그래서 좀 더 전기차답게, 완전한 전기차답게 만들어진 차들을 이제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아이오닉5 사전 계약 걸어놨고요. EV6 또한 예약해 놓고 있어서 둘 중에 어느 차가 좋을지 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차를 고르는 마음으로 함께 시승기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니를 오마주했다는 디자인, 현대차의 과거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앞부분에 보이는 이런 파라메트릭 픽셀을 응용한 디자인들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 디자인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오닉5 이 안에 현대차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1회 충전으로 401km를 달리는 것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고요. 연비는 4.9km/kWh의 효율을 보입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아진 면이 있죠.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성능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잠깐 운전석 둘러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죠. 자, 인테리어 투톤 컬러로 인테리어를 처리를 했고, 실내 공간을 상당히 넓게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이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시트, 이 아래쪽으로 보면 무릎까지도 지지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쉴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가운데 센터 콘솔 이 부분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죠. 그래서 제일 뒤로 빼면 뒷좌석에도 수납 공간을 배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열면 이쪽에도 수납 공간, 이 아래 완전히 오픈된 공간으로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USB 포트 준비하고 있고요. 무선 충전 포트도 이 아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 하고, 기어 시프트 레버를 칼럼식으로 스티어링을 아래로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 공간이 빕니다. 이쪽으로 내리기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조수석 쪽으로도 웍스루 걸어서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12인치 두 개의 모니터를 완전히 깔끔하게 이어 붙였죠. 실내 온도 19도. 19도로 설정할게요.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이에요. 네, 이렇게 대화하듯이 음성 명령 시스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19.5도, 21도 실내 온도를 맞춰줘 하면 대응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5회전 하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드라이브 모드, 노멀, 스포츠, 에코 이렇게 3개로 준비되어 있고요. 길게 누르면 스노우 모드가 되네요. 자, 인테리어 소재, 도어 트림에 그리고 대시보드에 친환경 소재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죠. 도어 가니시에는 이런 종이의 느낌이 나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가죽을 가공할 때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오일을 이용을 해서 가죽을 가공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요소에 친환경 소재들을 대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선루프, 안 그래도 실내가 밝은데요, 더욱 환한 개방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12인치 센터페이시아에 이런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죠. 자,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V2L, 이 비상전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차에 있는 전원을 외부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전원 장치로도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Vehicle to Load, 자동차에서 전원을 바깥쪽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출발 시간 설정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이런 주행 및 편의 장비들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만 잠깐 보시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고요. 혹은 운전 스타일에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하는 것으로 하고,
주행 편의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까지 가능하죠.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가능합니다. 속도 제한 경고를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경고를 해주고요. 혹은 속도 제한 보조,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지 않도록 주행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경고 음량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부주의 운전 경고 있습니다. 전방 안전에 전방 교차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안전, 이탈 방지 보조, 이탈 경고 끄기. 그러니까 경고만 할 수도 있고 조향에 개입해서 보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보조까지 가능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영상 표시 하차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이런 부분들 있고요. 주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거리 자동 경고, 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다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브레이크 모드,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나믹한 운전에 최적화한 모드, 노멀, 편안한 운전, 공조 에코, 냉난방을 약하게 작동해서 주행거리를 증대시킨다. 공조 모드도 에코로 하고요. 환경차 모드, 환경차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충전 커넥터 잠금, 완속 충전을 시작하면 커넥터가 잠기고 충전이 끝나면 잠금이 해제된다 라는 얘기죠. 중간에 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충전 음성 안내도 가능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들어와 있죠. 증강현실 일반 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사용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모드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출발을 했더니 이렇게 주변 환경이 환하게 카메라로 아주 깔끔하게 비춰주네요. 자, 공조, 외부 공기 차단, 대기오염이 심해서 이 공조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보죠. 워시액 연동,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기능이 있고요. 자동 환기와 관련해서는 결로 발생 저감, 지능형 자동 환기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 습기 방지, 또 오토 디포그, 앞유리 습기 제거 연동 등의 기능이 있고요. 에어컨 자동 건조, 시동이 꺼지면 시동 끄고 나가면 약 30분 후에 에어컨을 한번 건조시켜 주는 거죠. 팬을 작동시켜서 습기를 제거해줘서 좀 더 쾌적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스마트 열선 통풍 가능하고요. 승하차 편의 기능이 있고요. 라이트, 원터치, 방향지시등 3회 깜빡임,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도 있고요. 하이빔 보조 있습니다. 도어, 자동 잠금, 주행할 때 자동 잠금을 할 건지 끌 건지, 변속기를 이동할 때 할 건지, 2회 눌러 전체 잠금 해제, 파워 테일게이트도 있고요. 파워 테일게이트의 열림,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키 기능이 있죠. 스마트폰, 카드키, 디지털 키 정보 등을 이용을 해서 이런 물리적인 키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후석 승객 알림, 무선 충전 시스템,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 지금 차량 좌우측에 카메라를 바깥으로 빼놨죠.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영상 정보를 이 안쪽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별도의 또 공조 장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터치를 통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주 쓰이는 몇 개의 버튼들 이렇게 꺼내 놓았습니다. 짧게 누르면 영상이 표시되고요.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변속 레버는 칼럼 타입인데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레버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특히 왼쪽 도어 트림에 팔을 편안하게 걸칠 수 있을 정도로 레이아웃을 해놔서 운전 자세를 아주 편하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전동 시트가 되죠. 앞뒤 슬라이딩은 전동이고요. 등받이는 수동입니다. 이제 센터 콘솔 유니버설 아일랜드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드가 가능하죠. 제일 앞으로 이렇게 당겨 버릴 수가 있고요. 자, 제일 뒤로 당기면 이렇게까지 뒤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에서도 이 아랫부분에 저장 공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수석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왼쪽 오른쪽 버튼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햇볕 가리개. 이거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열리네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그리고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역시 두 개의 컵홀더 만나게 되네요. 지붕을 통으로 덮는 글래스 루프 아주 시원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차창밖 풍경 시원하게 보면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바닥이 평평하죠. 센터 콘솔이 따로 솟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평한 플랫한 바닥을 확보하고 있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자, 콘솔을 앞으로 바짝 당기면 좀 더 공간이 넓어지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면 역시 괜찮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뒷좌석 가운데 자리 공간이고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충분히 남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차는 정도의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충분한 공간 아닌가 싶고요. 자, 뒷좌석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갑니다. 자, 전기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이제 다른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엔진의 폭발과 진동, 소음과 진동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실내가 워낙 조용하고요. 또한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보행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소음을 발생시켜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사이드미러 대신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모니터를 통해서 봅니다. 낯설기는 하네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창밖에 있는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주행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이제 실내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증강현실이 반영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실제 도로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SUV와 같은 운전 자세, 아주 편안한 운전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야, 실내 너무 조용하네요. 이런 정도의 실내 정숙성, 아주 시내 주행할 때도 아주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70km 정도 속도에 이르니까 아주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가 들어오고요. 오히려 옆에서 달리는 차의 타이어 소리가 더 거슬리게 들려오는데요. 자, 계속 도로의 단차를 툭툭 넘어가고 있는데요. 흔들림 잘 잡았는데요. 따박따박 충격을 넘어가고 있는데 잔진동이 없습니다. 약간 서스펜션은 소프트한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말랑거리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탄성으로 충격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펀트 드라이브를 즐기는 아빠의 차라기보다는 어린아이를 가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모르죠. 이제 또 달려보면 또 펀트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아빠를 또 반하게 만들 매력 포인트들이 있을지 모르죠. 잠시 후에 고속도로에 올라서서 이 부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차로 변경 지원은 이제 가능한 구간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뒤에 다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한 뒤에 방향을 잡은 뒤에는 깜빡이 스스로 스톱 시켜도 될 텐데요. 그렇게는 하지를 않네요. 계속 깜빡이는 작동을 하고 있고 운전자가 직접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포니를 오마주 했다는 디자인인데요. 저는 여기서 현대기아차의 역사를 봅니다. 정의선 회장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저는 느꼈는데요. 사실 포니는 정몽구 회장의 이전 정세영 회장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간 차였죠. 정몽구 회장 시절에는 포니와 정세영 회장 거의 금기어에 해당했었는데요. 이제 그 시대를 접고 신형 아이오닉 5에 포니의 디자인 실루엣을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자인 자체도 훌륭하거냐 그 속에 담긴 스토리 또 단절됐던 혹은 금기시됐던 과거를 품어 안고 좀 더 개선되는 부분이어서 보는 입장에서 흐뭇합니다. 포니를 오마주했다는 디자인 그 뒤에는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잠깐 좀 달려봅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에 놓고요. 오, 반응이 대단한데요. 쭉 가속을 합니다. 속도 한번 쭉 끌어올려 보는데 바람 소리만 들리는데 바람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네요. 역시 전기 모터의 회전 질감
통한 주행의 느낌 확실히 다른데요. 쫙 달리면서 속도를 높여가는 느낌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자, 롱레인지는 72.6kWh 짜리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410에서 430k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는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변화가 심합니다. 한겨울 아주 날씨가 추울 때라고 한다면 뭐 한 70-80% 정도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주행 가는 거리도 그에 따라서 줄어든다 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 선택하실 때 고민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있는데 저도 EV6와 아이오닉5 모두 이제 계약금을 걸어 놓고 지금 주문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스탠다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굳이 긴 주행거리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 주행 패턴이 그렇게 장거리를 자주 다니지 않습니다. 마트를 간다거나 시내에 잠깐 나들이 하는 정도로 차를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거리 운행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장거리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급속 충전을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또 작아지죠. 작은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죠. 반대로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은 롱레인지 모델 선택하는 게 당연하겠죠. 대신에 좀 더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고 배터리가 무거운 만큼 연비 부담은 좀 더 감안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또한 전륜 모터를 또 옵션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겨울 혹한기 눈 내릴 때 운행해야 된다라는 것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철 운행을 감안을 해서 전륜 모터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늦게 받게 되더라고요. 한 7월쯤 이제 인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아직 EV6를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EV6도 상당히 나름 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서 두 차를 놓고 어느 쪽으로 갈까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유턴을 하는데 공간을 제법 많이 잡아먹네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휠베이스가 300mm입니다. 이 차 휠베이스가 300mm이기 때문에 유턴을 할 때는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 긴 휠베이스를 가진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죠. 휠베이스가 길면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유턴을 한다든가 좁은 공간에서 회전을 할 때는 공간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죠.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 차는 히트펌프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의 폐열, 배터리의 폐열, 부품들이 발생시키는 열을 이용을 해서 난방에 이용을 하는 거죠. 한겨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 아직은 좀 적응하기가 시간이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꾸 밖에 카메라를 보게 돼요. 자, 이 비전 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옵션에 따라서 솔라 루프 적용할 수도 있죠. 1년에 약 1500km 정도 갈 수 있는 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경제적으로 판단한다면 솔라루프를 적용해서 얻는 전기의 값, 비용 얻으려면 뭐 한참을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간거리는 1, 2, 3, 4단계로 구분이 되네요. 20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타이어가 크면 차체의 비례가 살아나고요. 또한 실제로 주행 성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더 좋은 주행 성능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연비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 스마트 회생제동 2.0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반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회생제동의 충전량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회생제동의 충전량을 조절을 합니다. 자,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That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It's time to be someone I wanna recognize. The future starts right now. 자, 소리 짱짱하죠? 실내가 워낙 조용해서 같은 오디오도 실제로 듣는 음질이, 오디오의 품질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소리를 좀 더 분명하게 잘 듣게 되는 실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 사전 주문 받는데 컬러 가지고들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컬러가 좋을지 홈페이지에서도 제대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팬덤 블랙,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갤럭틱 그레이 메탈릭, 아틀라스 화이트, 그라비티 골드 메이트, 미스틱 올리브 그린 펄, 루시드 블루 펄, 뭐 이런 정도의 9개 정도의 버디 컬러가 있는데요. 오늘 시승 현장에서 보니까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혹은 그라비티 골드 매트 정도의 컬러가 눈에 좀 잘 들어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두 컬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라비티 골드 매트를 저는 택했습니다. 자, 주행의 품질이 차체가 조금 높은 느낌은 있지만 상당히 안정감이 높은 게, 굳이 이 차의 형식을 따지자면 미드십에 가깝겠죠. 차체 4바퀴 안쪽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이 차체 중앙에 낮은 위치에 배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드십보다 더 우수한 그런 주행 안정감, 또한 코너링에서의 안정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GMP의 우수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그 공기의 질을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등이 유입이 많을 때는 이렇게 외부 공기를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자, 롱레인지 후륜 구동이 먼저 나오죠. 먼저 판매가 되는데 판매 가격이 5,8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됐어요. 뭐 그렇다면 정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모두 100% 다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약 1,200만원 정도 제하면 약 4,600만원 정도, 뭐 옵션 더하면 5천만원 전후의 가격에 이 차를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워낙 밀려있죠. 올해 생산량을 넘기는 주문을 받아놓고 있고요. 좀 기다려야지 이 차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 인도는, 출고 시간은 지역별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블루링크와 SOS 버튼이 있죠. SOS 버튼이 있다는 것, 상당히 운전자로서는 든든한, 마음 든든한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발열, 모니터가 살짝 따뜻하기는 하네요. 모니터 발열, 여름철에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우 박스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고요. 자, 이런 교통체증을 만나면 전기차는 웃습니다. 연비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을 고회전 시키면서 계속 연료를 떼고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딱 움직이는 정도의 에너지만 소비를 하는 거죠. 전기차에는 공회전의 개념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거의 없다. 특히나 정체 구간에서 그런 부분이 더 빛나죠. 자, 강동구 길동에 있는 충전소입니다. 현대 EV 스테이션인데요. 충전소로 들어가서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 앱으로 이용하시게 되시면 예약을 하시고 오셔서 바로 충전이 가능하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네, 맞습니다. 현장 충전 근데 뭐 버튼을 그렇지 않으셔도 눌러주세요. 현장에 와서 바로 이용도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현장 충전으로 진행해 결제가 아닐 보겠습니다. 경우 그리고 전용 일반 앱에 결제 카드를 버튼을 등록하시고 눌러주세요. 앱으로 결제하시게 되면은 충전 금액의 23%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저희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일반 결제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충전구 위치에 이쪽에 따라 보시면은 충전기가 커넥터가 준비되어 자동으로 있는데 내려오는 모니터를 충전기입니다. 기준으로 정면, 주차 좌측, 방향을 우측, 기준으로 3방향으로 차량의 충전구 위치에 따라 아이오닉 5 커넥터가 같은 내려올 경우에는 위치를 이쪽에 준비되어 선택하세요. 있기 때문에 제가 좌측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게 위에가 이제 회전하게 됩니다. 아, 좌측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충전구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 충전구를 한번 지금 다시 한 번만.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열리게 됩니다. 제가 캡을 열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충전기가 하향하게 돼요. 근데 내려오다가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차량 혹은 고객님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여기 충전구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저희 터치식 패널이에요. 그래서 터치를 통해서 하향 버튼 눌러주시면 내려오게 되거든요. 한번 그립하시고 터치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예, 꾹 눌러주시면 네 따라오게 됩니다. 눌러주시고 계시면 네 따라오게 되고 살짝 아래까지 그래야지 이제 연결이 편리하거든요. 이제 놔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살짝 이렇게 돌려서 띄워주시면 연결이 됐습니다. 충전이 됐고요. 금액을 설정해주세요. 이제 충전 조건을 설정해 볼 거예요. 저희가 금액으로 100원, 1000원, 5000원 단위로도 올릴 수가 있고 충전량으로 킬로와트마다 이제 드래그도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 최대 금액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뭐 내가 2만 원을 결제했는데 나 5천 원밖에 안 넣었어 이래도 15,000원은 결제하신 방식으로 다 반환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결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제가 완료되고 충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커넥터가 차량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모니터상에 내 차량이 지금 현재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완충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시간 그리고 진행되는 충전량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금이 실시간으로 뜨게 돼요. 오늘 저희 행사를 위해서 70에서 80%로 리밋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 화면에 뜨는 정보도 거기까지 충전되는 양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측에 봐주시면은 이 블루라이트가 풀 차징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거만 봐주시겠어요? 저희 거는 48%가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48%다 이거죠? 네, 저희 차량의 충전 정도를 멀리서도 보실 수 있게. 그래서 뭐 전화를 받으시다가 아니면 옆에 건물에서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하시면서도 아, 내 차가 지금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멀리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딱 보면 네, 맞습니다. 내 차가 절반쯤 차 있고 이제 절반이 남아 있구나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충전할 수 그걸 있다. 멀리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70%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8분 이상 된다. 라는 건데 이제 저희 기본적인 설명은 다 마무리되었고 뭐 추가적인 사항 있으시면은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기판에도 이렇게 잔여 충전 시간이 나와 있고요. 커넥터를 분리하게 될 텐데요. 예. 잡으시고 밑에 누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예. 네. 잡으셔서 해체해 주시면은 보세요. 빼고요. 이제 매달린 형식이라서 천천히 편하게 놔주셔도 되고요. 바로 조작은 불가능하세요. 왜냐면은 딱 빠지기도 전에 움직여 버리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 후에 10초 정도 후에 LED 이렇게? 버튼이 들어오는데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충전기가 아예 원상복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캡을 이제 닫아드릴 거고요. 클로즈 버튼을 그렇게 닫으셔도 되는데 버튼 눌러주시면은 충전까지 많이 부드럽게 되게 닫히네.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충전기가 완전히 복귀가 되게 되면은 화면에 결제 정보가 뜨게 돼요. 충전소와 충전 충전 내역을 일자, 확인 후 시간, 금액 확인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세요. 내역이 뜨게 됩니다. 16.9km, 17km 충전하는데 5,000원 들었고 네, 맞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이게 300 저희가 이 기기가 일단은 350kW예요. 350km. 350kW인데 이제 저희가 최대로 들어가는 게 10%에서 50% 구간에서 최대로 200에서 220kW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충전을 했고요. 배터리 잔량이 이제 70%까지 충전이 됐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충전량을 그렇게 70%까지만 하게 제한을 해뒀다고 합니다. 400V 혹은 800V를 이용해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죠. 초고속 충전 인프라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초고속 충전을 이용을 하면 18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를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 밀도가 높아져서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되게 80% 충전을 권장하고 있죠.
18분이면 80% 충전이 가능하다.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80%까지 충전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초고속 충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 급속 충전일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급속 충전, 초고속 충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속 충전, 집에서 충전 설비를 구축하시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도 요즘 많이 있죠. 충전 설비들 이용해서 완속 충전, 집밥을 먹는 게 뭐 차에나 사람에게나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닉 5 그래도 1200만원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죠. 내가 차 사는데 세금 지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세금을 지원해 주느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준다 라는 취지라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고요. 전기차를 타면 뭔가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 차량 운행을 줄이고요, 뭐 걸어 다니시고, 굳이 차를 이용한다면 전기차를 이용하고 야간 충전을 하시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차량 운행, 생활 패턴 바꿔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스포츠로 가고요. 하나, 둘, 셋. (7초) 전후 시속 100km 주파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상당히 차급에 비해서 빠른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승 목적지 스타필드 하남 곧 도착할 텐데요. 시승 출발할 때 연비 세팅 새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경제운전을 한 건 아니고요. 평소에 시승하듯이 좀 강한 가속도 있었고 고속주행도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평소에 시승하던 패턴 그대로 시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7km 정도 달렸는데 연비 kWh당 6.3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대비 매우 우수한 연비라고 보입니다. 의식해서 경제운전을 한 게 아니고 평소에 주행하던 패턴 그대로, 평소에 시승하던 패턴 그대로 다소 거칠게 차를 다룬 순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비를 보였다는 것 상당히 높게 평가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오닉 5 실주행 연비 kWh당 6.4 km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차 연비 테스트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차선 변경 지원 기능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대체로 잘 작동은 하고 있지만요, 가끔 작동을 했을 때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어라 라는 얘기가 나오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해제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테슬라 모델 Y를 시승했는데요, 테슬라의 수준에는 아직 많이 못 미쳐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지겠죠. 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로 후방 시야를 확인해 주는데 좋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사이드 미러에 디지털 카메라를 저렇게 만들어 놓아야 맞을까요? 뭐 아우디 이트론에도 저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물론 법규 때문에 저렇습니다. 사이드 미러 후사경을 만들어 놓아야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았을 텐데요, 저기 사실 저렇게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사이드 미러를 없애자 하는 것은 공기 저항을 줄여서 좀 더 조용하고 연비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이드 미러 대신에 디지털 미러를 그 자리에 저렇게 돌출시켜서 만들어 놓았다? 글쎄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지만 역시 저것도 공기저항을 받겠죠. 소음이 발생하는, 풍절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테고요. 그렇다면 굳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비춥니다. 오늘 아이오닉5 시승도 역시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요,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2시간 아이오닉5 시승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승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동차 자체로 아이오닉5 상당히 완성도 높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쾌적한 실내, 그리고 실내 곳곳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해서 이 차의 성격에 부합하고 있고요. 또한 시트가 주는 안락함,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를 얇게 만들었죠. 시트를 얇게 만들어서 어떤 그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면서도 얇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서 아주 편안한 시트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판매 가격도 정부 보조금 받고 4,500만원 전후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를 타면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기존에 우리가 타던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를 탈 때와 생활 패턴이 바뀌고요. 또 바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집밥 먹는 게 좋겠죠. 집에 이제 완속 충전기 설치를 해서 밤에 잘 때 충전하고 아침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충전기 걸어 놓고요. 다니다가 연료 떨어지면 주유소 가지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한여름 한겨울에는 조금 덥게 조금 춥게 다녀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각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경험하면서 친환경 차들이 좀 더 곽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시대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아이오닉5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